안녕하세요. 문희선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지금 누구의 엄마로 살고 계십니까? 혹은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고 계시진 않나요?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공짜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뼈마디가 쑤셔 진통제를 먹어야만 버틸 수 있는 날에도 가족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외면했죠.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던 그 밤, 아들 부부의 방문 너머로 들려온 한마디. 엄마는 그냥 공짜 가정부잖아. 그 말이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혼자 아픔을 견디며 써내려간 낡은 병상 일지가 있다는 것을. 그 일지에는 통증의 기록뿐 아니라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서운함과 절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차마 꺼내지 못한 나만의 일지가 있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를 문희선으로 살게 해준 이야기, 공짜 가정부의 독립선언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자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18층. 문희선은 20년 동안 지속된 일상에 지쳐 있었다. 허리는 지난달 중증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만큼 욱신거렸지만 며느리 미연이 쌓아둔 설거지는 그녀의 몫이었다. 아침 7시 반 식탁에 모인 가족. 아들 도윤은 신문을 보며 반찬 타령을 했고 며느리 미연은 화장을 고치며 손녀 준서의 학원 픽업을 부탁했다. 모두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도윤아, 엄마 허리가 요새 너무 아파서 말이다. 오늘 병원 가서 주사 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오후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도윤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힐끔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아, 어머니, 지금이요? 저 오늘 중요한 승진 관련 미팅 있어요. 그리고 허리는 그냥 노안 아닌가요? 파스 붙이시고 좀 쉬시면 되지. 운전도 힘든데 뭘 자꾸 병원을 가세요. 내일 미연이가 시간 되면 가보세요. 아셨죠? 그리고는 미연과 함께 서둘러 나갔다. 준서마저 할머니 왜 안 치워? 빨리 치워야 나 간식 먹지. 라고 말하며 그녀를 하인처럼 대했다. 희선은 식기들을 치우려 몸을 일으키다 허리가 삐끗하며 주저앉았다. 고통보다 더 뼈아픈 것은 이들이 그녀의 통증이 아닌 자신들의 불편함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자 그녀는 베갯잎 아래 숨겨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녀가 홀로 써온 병상 일지였다. 오늘을 기록하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 고통스러운 헌신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희선은 통증을 감추려 더 노력했지만 일상 속 무관심은 그녀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며칠 후 희선의 생일이었다. 가족들은 저녁 외식을 한다며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그곳은 평소 미연이 가고 싶어 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희선은 허리 때문에 딱딱한 의자에 앉기 힘들었고 느끼한 음식은 소화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 여기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대요. 미연은 자신의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엄마, 좋아하는 거 드세요. 참, 저 다음 달에 회사 워크숍 때문에 엄마한테 맡길 일 있는데. 도윤은 선물을 건네는 대신 부탁 목록을 늘어놓았다. 얘들아,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허리도 너무 아프고 라고 하자
도윤은 테이블 아래로 슬쩍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생일이잖아.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제발 좀 참아. 그날 밤 그녀는 일지에 적었다.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내 생일 통증 구. 스테이크와 차가운 의자. 도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내 고통은 이 가족의 좋은 분위기를 위한 방해물일 뿐이구나. 받은 선물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는 노동계약서 같았다. 희선의 시술 사실은 여전히 비밀이었다. 그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녀와서도 곧바로 준서의 하교를 챙겨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준서가 친구와 싸우고 울면서 집에 왔다. 희선은 통증도 있고 준서를 안고 달랬다. 준서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 때까지 울었다. 저녁에 돌아온 미연은 준서를 보며 희선에게 말했다. 어머니, 준서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다퉜대요. 어머니가 평소에 좀 더 아이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야죠. 왜 애를 저렇게 속상하게 만드세요? 희선은 자신이 아이의 심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무급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허리는 며칠째 염증으로 욱신거렸지만 며느리는 아이의 작은 상처에만 집중하고 그녀의 몸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감정 없는 노동력이자 책임 추궁 대상일 뿐이었다. 희선은 결국 혼자 병원에 가서 중증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 의사는 하루 입원을 권했지만 그녀는 집에 쌓여있을 집안일 걱정에 당일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니 미연은 여전히 그녀의 몸 상태보다 자신의 일정을 먼저 말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다행이다. 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준서, 밥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불편해할까봐 부엌 구석에서 핸드폰 통화를 이어갔다. 희선은 겨우 주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요? 뭐 그냥 그렇죠. 워낙 강골이라. 어디 아프셔도 며칠 지나면 벌떡 일어나세요. 제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우리 어머니는 잔병 치레 안 하세요. 신경 끊고 사시면 돼요. 그 순간 희선의 손에서 막 시술을 받은 허리에 힘이 풀리며 냄비가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다. 미연은 놀라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희선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며칠을 끙끙 앓았는데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강골로 보였니? 내가 신경 끊고 살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존재로. 미연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이상한 기류를 읽었지만 곧 자신의 짜증을 먼저 표출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그리고 냄비는 왜 떨어뜨리세요?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에 희선은 모든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집에 살면서 가정부 노릇을 하는 것이 편안한 노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돈 벌지 않는 건 맞다. 희선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들이 나에게 주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였구나. 그날 밤 그녀는 수첩에 가장 강렬한 글씨로 적었다. 2025년 11월 25일 수요일. 시술 당일 통증 10. 냄비가 깨지는 소리. 미연 워낙 강골이라. 나를 강인하다 믿는 이들의 오해 속에서 나는 가장 고독하다. 이 집에서 나는 감정 없는 노동력일 뿐이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겠다. 희선은 독립을 결심하고 이제 병상일지에 과거의 헌신을 회고하며 현재의 배신감을 대비시켰다. 2025년 12월 3일 목요일. 기록 20년 전 도윤이 가장 힘들 때 그가 신혼집 마련 자금이 부족하자 내가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폐물을 모두 팔아보태 주었다. 미연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연히 가족에게 헌납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희선은 더 이상 헌신이라는 이름의 자기 착취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 명의의 전세 만료로 현재 비어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정리해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홀로 썩이는 생각보다 막막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아들 뒤에서만 살았기에 부동산 계약서를 읽는 것조차 어려웠다. 오피스텔 근처 부동산에 갔을 때 그녀는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해 쩔쩔맸고 중개인은 그녀를 무시했다.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근처 도서관을 찾았을 때 그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김영란 71세. 늘 밝고 화려한 옷차림의 영란은 늦깎이로 미대를 졸업하고 시니어 모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 혼자 오셨네요? 표정이 꼭 세상 모든 짐을 진 것 같아. 영란이 희선의 얼굴을 보며 톡 쏘듯 말했다. 희선은 영란에게 자신의 처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독립을 결심했지만 자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더 크다고 고백했다. 영란은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잘 생각했어요. 우리는 말이죠. 엄마로 사는 건 이미 충분히 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로 살아야죠. 문희선 씨는 키도 크고 자세도 곧네. 몸 관리만 잘하면 딱이구먼. 왜? 아픈 엄마 말고 화보 속 멋진 시니어 모델이 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영란의 도발적인 제안은 잊고 살았던 희선의 자아를 흔들었다. 그녀는 영란을 통해 독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얻었다. 그 주 토요일 새벽 희선은 최소한의 짐을 챙겨 오피스텔로 떠났다. 짧은 쪽지 한 장만 남겼다. 나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다. 걱정 말고 너희들 인생을 살 거라. 오후가 되어서야 쪽지를 발견한 도윤과 미연은 당혹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황혼 가출이라니. 대체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도윤이 소리쳤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집안일 돕는다고 옷도 사드렸는데 미연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지옥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냉장고는 비었고 세탁실에는 빨랫감이 산을 이루었다. 결국 도윤과 미연은 어머니의 짐을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다. 그들은 정리되지 않은 서랍 속에서 먼지 덮인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미연이 호기심에 수첩을 펼쳤다. 2025년 11월 25일 수요일. 시술 당일 통증 10. 시술 직후라 아프다. 미연 워낙 강골이라. 나를 강인하다 믿는 이들의 오해 속에서 나는 가장 고독하다. 도윤은 이마를 짚었다. 시술, 엄마가 혼자 시술을 받았다고? 미연은 자신이 강골이라며 안심했던 그날의 대화가 생생히 떠올라 손이 떨렸다. 도윤은 다음 장을 읽었다. 2025년 11월 23일 월요일. 통증 8. 진통제 2알. 도윤 노안이니까 참으세요. 그 말이 너무 서운했다. 엄마의 고통이 노안으로 치부되는구나. 그들이 단순한 노안으로 치부했던 어머니의 고통이 구체적인 통증 점수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자신들의 무신경했던 발언들이 어머니의 서운함과 함께 적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이 어머니를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 몰아넣었는지 깨닫고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도윤은 아들로서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노안이니까 참으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그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자신이 편안하게 승진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정작 어머니의 고통에는 눈 감았던 자신이 너무나 비겁했다. 그는 일지 속에서 자신이 신혼집 장만을 할 때 어머니가 폐물을 팔아 도왔다는 기록까지 읽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엄마의 노동뿐 아니라 엄마의 전 재산을 먹고 살았구나. 미연은 공짜 가정부라는 자신의 말이 일지에 적힌 것을 보고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당신이 나에게 맡긴 거잖아. 당신은 그럼 잘했어? 라며 분노를 표출했지만 내심 자신이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감사가 아닌 이용만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부부싸움은 극에 달했고 준서는 몰래 수첩을 훔쳐 읽었다. 준서는 자신의 가장 이기적인 말들이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준서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며 부모에게 반항했다. 아빠, 엄마.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떠난 거야. 나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는데 나는 할머니가 아픈데도 계속 심부름만 시켰어. 나도 나쁘고 엄마 아빠도 나빠. 준서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이기심을 비난했다. 병상일지는 결국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찾아야 했지만 감히 그녀의 평화를 깰 용기가 나지 않았다. 희선은 영란의 지도 아래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에 등록했다. 모델 연습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워킹을 할 때마다 시술받은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진통제로 버티지 않았다. 나를 위한 고통이었기에 그녀는 매일 새벽 스트레칭과 재활을 병행하며 통증을 이겨냈다. 영란은 그녀에게 통증을 숨기지 마세요. 그 고통이 당신을 가장 당당하게 만든 거니까. 라고 조언했다. 몇 주 후 희선은 영란이 주선한 작은 시니어 패션쇼 무대에 서게 되었다. 한편 준서는 할머니의 수첩을 읽으며 후회 끝에 가족을 설득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오피스텔 주소를 찾아갔지만 문의서는 없었다. 대신 영란에게 연락해 어머니가 패션쇼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패션쇼 당일 도윤, 미연, 준서는 객석 가장 구석에 숨어 앉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응원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델들이 워킹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희선이 등장했다. 흰색 정장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그녀는 20년 동안 아파트에서 보았던 피곤하고 초췌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델 워킹 대신 가장 당당한 문희선의 걸음으로 무대를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걸음걸이는 당당했다. 무대 위에서 활짝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소리 없이 통곡했다. 엄마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살았구나. 미연은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어요. 저의 편리함만을 봤지.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할머니, 멋있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 그들은 무대 위에서 비로소 어머니 문희선의 자아를 인정했다. 그들의 죄책감은 이제 존중과 응원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무대가 끝난 후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히 그녀의 빛나는 순간에 끼어들어 과거의 짐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희선은 오피스텔 문 앞에서 소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아들 부부였다. 소포 안에는 최신형 휴대폰과 함께 3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도윤의 편지. 어머니, 무대에서 얼마나 빛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고통을 노안으로 치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오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문희선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휴대폰으로 자주 안부만 전해 주십시오. 아들 도윤 올림. 미연의 편지. 어머니, 공짜 가정부라는 제 말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이용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삶,
행복하게 사세요. 미연 올림. 준서의 편지. 할머니, 모델 완전 최고. 할머니가 해주는 밥도 좋지만 모델 할머니가 더 멋있어요.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준서 드림. 희선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돌아오라는 애원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자아에 대한 진정한 인정이었다. 그녀는 새 휴대폰을 켜고 도윤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너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렴. 그날 밤 희선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상일지를 펼쳤다. 2026년 1월 5일 화요일. 통증 5. 많이 나아졌다. 영란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음 달에 제주도 화보 촬영에 함께 가기로 했다. 도윤과 미연 그리고 준서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니다. 나의 가장 빛나는 오늘. 문희선으로 다시 시작한다. 희선은 수첩을 덮고 차 한 모금을 마셨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7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새벽처럼 맑고 희망찼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